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락. 네, 이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 시작을 한 것은 혹시라도 내일장에 분위기가 안 좋다면 정말 징그럽다라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징글벨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일까요? 오늘 양대진 씨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선물이 코앞까지 왔다가 좀 뺏긴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트럼프 수의 조선 테마에 올라탄 로봇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클로봇이 대장 역할을 해내면서 21.89%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유로메카도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SPG까지 전체적으로 강한 분위기를 이끌고 갔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총 6가지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테슬라의 효과를 받아가는 로봇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 가지의 기사를 제가 캡처해왔는데요. 대선 이후에 80% 오른 테슬라를 둘러싸고 밈 주식 같다, 더 오른다, 팽팽하다 이런 기사를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의 연동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로봇주와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과 연관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로봇 종목들도 주가 흐름 살펴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8.51%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조선소 협동 로봇 도입 추진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로봇 종목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기사가 들려왔습니다. HD 현대 3호 조선소에서 협동 로봇의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과 국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로봇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0% 정도는 덴마크의 로봇사가 가져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50%를 나눠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전달이 되게 되면서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집중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보여줬던 클로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별적인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12억 8,6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트에 올라온 공시 내용을 캡처해봤는데요.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공장에 지금 공급 계약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오늘 공개가 된 올뉴 아틀라스가 로봇이 점프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클로벌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사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슈가 부각이 되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롭과 차세대 의료용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1세대 로봇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점을 살펴봤더니 의료진과 로보칼 간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이 부분을 고쳤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CES 2025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보픽 공개가 점점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S 2025에서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과 현대차에서 인간과 교감하는 로봇이 공개될 것이다. 두산그룹주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 기술이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신체 능력을 보조하는 로봇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전달이 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로봇 종목들의 상승 탄력을 도와주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2025년에도 로봇 종목들은 조선 테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를 올라타고 꾸준히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산타랠리가 어제는 미니 산타 정도는 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산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셨나요? 오지 않았어요, 어제?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짜장면 배달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짜장면 정도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받기도 전에 그냥 짜장면이 회수한 그런 네.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은 바닥은 확실히 좀 다지고 있는 분위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상승의 어떤 재료거리라던가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것들이 한두 개씩 좀 나와줘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보면 환율이 지금 장중 기준으로 볼 때 1,456원까지 돌파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섹터들마다 보면 오늘은 그동안에 좀 일부 좀 반등이 나왔었던 섹터들에 있어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엔터 섹터들도 마찬가지였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영향을 좀 일부 받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은 하락에 대해서 다들 좀 포지션을 축소하는 부분이가 조금씩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 산타랠리를 일부 좀 기대했었던 부분들도 조금은 있었는데 역시나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섣불리 기대는 하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헬스케어 업종이라던가 방송통신 보험 업종들 위주로 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체크해봤고요. 그럼 오늘장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로봇 종목들이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시장 자체는 오늘 장 초반에 한 1,400 종목까지 좀 상승 탄력을 보여주더니 막판에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보합권 수준에서는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로봇 종목들은 탄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하반기에는 로봇 종목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국내 회사들 중에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에서 좀 글로벌하게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찾자면 개인적으로는 좀 없다고 보여지는데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는 사실 이렇다 할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불리우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보자면 결국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치자면 결국 주가가 로봇주가 오늘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띠면서 주가 상승에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연속성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대부분 너무 작은 회사들이에요. 뭐 경쟁력이 있건 없건 따지고 나서도 시총 사이즈가 뭐 2천억 미만의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 이런 회사들의 재무제표 밸런스를 확인을 해보면 연매출이 뭐 200억도 안 나오는 게 부지기수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헤비하게 가지고 갈 만한 요인이 있거나 내지는 장기 투자할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좀 싸게 거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좀 보이지가 않는 점이 투자자로서의 어떤 관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로봇 산업 중에서 로봇 회사들 중에 1등하는 회사가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인데요. 화낙이라는 회사는 산업용 로봇에서 1등 기업이에요. 그리고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원화 환산 기준으로 대략 35조에서 40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력도 워낙 좋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보안도 이 회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메일, 전자메일을 사용하지 않아요. 전부 다 보안 팩스로 때문에요? 네, 전부 다 팩스로 사용하고 다 네. 페이퍼워크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의 노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미래의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테마성 플레이 내지는 모멘텀 플레이 말고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으로 올라가려면 첫 번째로는 어떠한 얘기거리 내지는 뉴스 하나로 인해서 그냥 일회성 단발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검증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섹터 중에 하나지만 여전히 성장성은 있는 종목 섹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실적이 담보되고 있는 로봇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멘텀을 길게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그래도 대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에 9%대까지 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나는 성장 종목 하나는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 잠시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8.09% 상승했네요. 결국은 1년 내내 박스 구간에 머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네. 보여지는 게 맞고요. 거의 대부분의 가격대 밴드가 11만 원대에서 15만 원 사이에 놓여 있는 현재의 종목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주가가 왜 올라갔냐라고 뜯어보자면 2022년도 말부터 주가 슈팅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요인은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얘기 네.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 이후로 무언가 어떤 경영상의 방식이라던가 실적적인 부분들의 어떤 변화라던가 어떤 내재적인 기업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었나요? 없죠. 여전히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본 투여를 했냐라고 하면 굳이 그냥 제3자 배정 말고 한 건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으로 지분 투자해서 들어온 회사들 되게 많아요. 뭐 가령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동진세미캠도 있고 물론 이제 로봇이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투자한 어떤 계열회사가 아닌 지분 투자로 들어간 회사들 중에 되게 많이 투자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일부 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의미 부여를 그 기대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섹터들 얘기하는 종목들 중에 뷰노나 루넷도 사실 그런 조건에 맞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성장은 굉장히 하는 회사인데 루닛 같은 회사는 뭐 기술력은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결국은 크게 본다면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하는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주주가 지금 자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지분 매각하는 거는 그동안의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떤 결실의 하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거죠. 뭐 그 전에 매도도 조금씩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에서 좀 약간 의미 있게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얄미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지긴 했지만
결국 로봇 산업도 이와 같이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지금 차트상의 분위기가 1년 동안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좀 담그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CES가 1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차장님. CES 기대감을 앞두고 로봇주에 대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yes or no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으로 제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장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금감원에서 제동을 건 이수페타시스 들려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한화그룹주 종목을 한 가지 들고 오셨는데 초이스 종목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일까요? 초이스는 이수페타시스를 했고요.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가지 종목 들고 오신 이유부터 일단 궁금합니다. 오늘 하나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봐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들고 오셨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회사는 되게 좋고요. 그리고 네. 하나 그룹에서 반도체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물론 이제 뭐 모든 장비라던가 아니면 그 큰 장비 사이즈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은 다 전부 다 반도체예요. 근데 이제 하나 그룹에서 좀 의미 있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자회사 중에 반도체 회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 그룹이 그룹의 성장을 어느 쪽으로 좀 푸시를 하고 있느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사명이 되게 기네요. 이 회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부분 하나를 인적 분할해서 떼놔서 재상장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업 부분은 하나 비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업부를 붙여놓은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깊게 하고 보게 있는 거는 하나 정밀기계 사업부를 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사실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장 전에 방송하러 올 때 나오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의미 있게 반등을 주고 그 비슷한 섹터들 중에 내가 얘기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와 하나 정밀기계와 TC본더 특허 싸움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한미반도체가 하나 정밀기계를 상대로 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딥한 스터디는 한 적은 없지만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와 TC본더를 같이 개발을 해서 공동 특허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 정밀기계 역시도 SK하이닉스랑 같이 개발을 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둘의 특허에 걸리는 SK하이닉스도 같이 있는데 이 둘의 특허가 서로 소송을 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승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뭐 특허의 어떤 권리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한미 반도체가 지난 8월 달 말에서 9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도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라던가 뭐
장비 따는 회사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던가 램리서치라던가 그런 한미 반도체와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반등의 성공을 일부는 했어요. 물론 고점까지는 트라이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어떤 반등을 시도를 했을 때의 그 시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뭐 시장에서 하나 정밀기계와 뭐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려고 굉장한 많은 싸움을 하고 있다. 내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계속 흘러나오면서 그 이후로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쭈르륵 흘렀죠. 물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주가는 밀렸어요. 네. 네. 하지만 한미 반도체와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건 맞죠. 뭐 물론 하나 인더스트리얼 역시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에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상반기 말쯤 하나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의미 있게 매출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나 똑같이 주가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자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종목이 안 좋아서 선택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하나 인더스트리얼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가득 차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인더스트리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초이스 종목이긴 하지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와 함께 내년도에는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채팅창에 이수만큼 좋은 종목들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수페타시스는 상종은 안 할 겁니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용들을 보면서 분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종목 이제 안 할 거야, 안 볼 거야 라는 내용들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이수페타시스를 초이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차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저 역시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지고 나온 이유는 회사의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령 이 회사가 이렇게 증자를 주주들 뒤통수 치면서까지 주주를 이렇게 뭔가 우스워서 생각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이 종목 가지고 나올 때 3주 전에는 이 종목 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증자의 어떤 그 당위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대주주가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대주주가 막말로 자기 돈 태웠는데 자기 집은 희석돼 있으면은 증자 이걸로 안 하죠. 그리고 사실 사업적인 부분들로 보더라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 자회사랑 붙이는 게 그렇죠. 사실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다 따지고 나서 보더라도 회사가 좋아요. 일단 기판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PCB 기판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는 중국이랑 아시아 회사들이에요. 아시아에서도 대만 회사랑 한국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정도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PCB 기판에서도 FC BGA랑 이런 고다층 MLB 기판이 지금 되게 호황이거든요. 네. 근데 증설은 해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 말고는 고다층 MLB 쪽에서 캐펙스를 의미 있게 부여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안 좋냐? 좋아요. 2021년도부터 연간 4천억 찍은 회사가 올해 8천억 나오거든요.
2배 성장하는 회사예요. 2배 성장했는데 이익은 얼마나 더 벌었냐? 2.5배 벌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볼 때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볼 때 얘네가 원래 보통은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한 적자 낼 때도 있었는데 뭐 멀티플 기준으로 12배, 13배 정도 거래되는데 프리미엄 받으면은 고점 기준으로 볼 때 18배에서 20배까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볼 때 12배예요. 그러면은 2021년도 매출액 4천억 했었던 밸류까지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절 그 시기에는 영업이익이 400억대 레벨이었는데 지금은 1000억대 레벨을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리 주주 뒤통수 치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시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억하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이 얘기가 나기 전에 또 주가가 고점에서 좀 빠졌잖아요. 빠졌던 시총이 3조였어요.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7천억이거든요. 증자를 5천억을 증자를 하는데 여기 증자에서 캐펙스 늘리는 거 빼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5대 5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천억에서 2,500억을 제2호 인수에 쓴다는 거예요. 제2호 인수에 쓴다라고 하더라도 주주가치 희석이 되는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3조에서 애드업 된다면 3조 2천억, 3조 2천억에 신주 나오는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1조 이상 까이는 네. 디스카운트를 받을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실적이 그렇게 가이던스대로만 나와주고 그리고 그대로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한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원에서 2차 정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증자 철회 가능성이 시장에서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시장은 이러한 어떤 모멘텀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하려는 핫머니들이 되게 많아요. 다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쵸.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되지만 결국 이러한 분들이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러한 분들이 수급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의 현재 상태가 나쁠 것 같아 보진 않다. 그리고 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대주주가 증자를 한 건지 안 할 건지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 뭐 몇 언론에서는 증자를 안 한다라고 얘기가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보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기업 하나만 본다면 현재 주가 하락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은 맞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올해 4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물론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미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상여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으로 일부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탑라인 단에서의 훼손은 없다 하더라도 이익 단에서의 일부 훼손은 충분히 나올 만한 일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그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회사가 멀티플 12배 선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살펴보실 때 감정은 좀 배제하고 실적 부분만 한번 짚어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배제하고 지금 현재 구간의 초이스 종목으로 짚어주셨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사장님의 초이스는 이수페타시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절파고 TV님의 종목으로 봐드릴게요. 삼성물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7,300원에 3% 중기로 봤을 때 14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4만 원이면 전고점 부근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요. 손절보다는 장기로 들고 가고 싶은 종목인데 조금 더 비중을 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삼성물산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국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 하나로만 볼 수는 없고요. 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도 일부 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 자체가 시황을 굉장히 강하게 타고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 사이클의 요건을 많이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통 삼성물산의 주가는 삼성물산 개별 종목의 업황 사이클과는 달리 움직여져요. 그게 결국은 그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주가가 슈팅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업황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다 결국은 그 지배구조 이슈로 인한 어떤 이벤트성 주가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비중이 3% 정도 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지금의 현재 여력은 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가 지금 11만 7,300원이면 손절에도 의미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서 네. 추가 매수를 꼭 하시겠다 하면 10만 3천 원 정도 때까지 내려오시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네. 올라갈 때는 지배구조 이슈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14만 원까지 무언가 올라가려면 지배적인 이슈로 인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오너의 어떤 구조적 이슈를 알 수 있는 상황은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 14만 원까지 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게 기다리다가 뭐 한두 번 정도 무언가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삼성그룹이 사업부 변경을 한다던가 홀딩스로 재편을 한다던가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 어떤 개별 회사의 모멘텀 하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넘어야 할 산들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를 14만 원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올라가면 12만 원 정도 선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 해보시려면 10만 3천 원 정도 때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매수 타격 자체를 좀 타점 자체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14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바라보시기에는 지배구조 이슈 없이는 좀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파고님의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효리님의 종목입니다. 보로노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92,300원에 지금 수익권이시고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보로노이가 오늘 치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강했습니다. 지금 보로노이도 올랐고 오늘 사실 ABL 바이오라던가 치매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이쪽이 좀 연관된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랑도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치매 섹터가 이게 치매 이슈로 오르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슈가 있을까요, 차장님? 내용은 이게 비소세포 폐암 신약 후보라고 해서 보로노이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VRN11 네. 요게 있고요. 그리고 12월 어제 이제 공시가 나온 내용 하나는 이제 VRN 101099의 일상 승인이 나왔고 작용 기전을 보면 고형암 네. 환자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일상 진행하는 거예요. 고형암 치료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임상 일상이 승인이 나서 그래서 조금의 약간 모멘텀으로 주가가 반응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치매 관련된 것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회사의 본 파이프라인은 비소세포 폐암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고형암 치료제까지도 현재 지금 임상 1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들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던가 뭐 고형암 치료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은 주가가 좀 뭉개지기는 했지만 맷팩토 같은 경우도 비소세포 폐암을 형제 진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개별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떤 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좀 주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게 어제 오늘 주가 반등이 일어난 게 지금 어제 공시가 나왔었던 그로 인한 요인인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상승이 이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61선 라인까지는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5,000원. 손절 라인은 202선 깨지는 자리인 6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로노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어제 고형암 치료제가 임상 일상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의 목표가 짚어주실 만큼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조창건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실리콘투입니다. 지금 평단가는 4만 원, 10% 비중 들고 계시고 오늘 화장품 좋네요.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9%대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종가는 2% 소폭의 반등만 보여줬는데 로레알에서 닥터즈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로레알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3C 인수를 했던 거가 기억이 강하게 났는데 그때 한 6천억 정도의 인수를 했다고 해서 대박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닥터즈도 인수를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화장품 종목들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실리콘투까지 볼 정도로 그렇게 강한 모멘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쏠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화장품 브랜드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까지는 훈풍이 오지는 않았어요.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실리콘2 같이 이런 인디 브랜드 플랫폼 회사들이 주가가 장중에는 좀 좋았는데 막판에 좀 밀리면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리콘2는 한 차례 주가가 한번 밀렸잖아요. 이게 3분기 실적이 소폭 미스가 났는데 그만큼 주가에 대한 기대하는 점이 되게 많은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 내내 상승률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 제일 잘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실리콘2가. 물론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적으로도 리서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실적을 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리콘2가 4분기 실적만 예상치만큼 잘만 나와준다면 전 고점까지 트라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초 체력은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4분기 실적 발표 전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분위기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냐 아니면은 미스가 나오냐를 예상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실적 발표 전날 내지 전전날 한번 비중을 줄여놔요. 줄여놓고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보통 한국 증시는요. 그날 첫날 아침에 쐈다가 재차 밀려요. 그래서 그때 한 차례 좀 정리를 하셨다가 네. 재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되게 좋은 회사고요. 저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고점은 그냥 벗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변동성은 좀 일부 있겠죠. 그 기술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날은 꼴이 만들 거예요. 밀려 올라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날, 전전날쯤에 한 차례 좀 비중 조절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실적이 인라인으로 예상했었던 것만큼 잘 나오면 그때 다시 담으시는 것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실리콘2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고요.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리콘2 그래도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드릴게요. 이번에는 애니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6,240원 평단가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셨대요. 이 금액 추가 매수를 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이 답일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1년 동안 좀 들고 있었던 종목인 만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라온피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대 올랐는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죄송한데 제가 종목을 네.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니시죠? 전 사실 처음 보는 종목이라서 제가 종목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단은 내용은 그냥 렌즈 모듈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는 자율주행이랑도 좀 약간 일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내 회사들, 상장 회사들 중에 자율주행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회사는 만도 말고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국내 카메라 렌즈 회사들도 아니고요. 인포테인먼트 만드는 만도 말고는 그 아다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자율주행과 좀 비빌만한 회사는 없다는 게 맞고요. 이 시청자분 매수 단가가 6,200원이면 비중 10% 정도 되시잖아요.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이즈가 이게 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800억이에요. 800억이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을 만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섹터도 아니에요. 근데 실적을 볼까요? 올해 내내 적자죠. 네. 그러면 누적 적자 기준으로 볼 때 50, 한 대략 200억 내외로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왜 이 적자가 크게 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업황이 안 좋아요.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자동차 모듈에 들어가거나 휴대폰 모듈에 들어가거나 하는데, 자동차 모듈은 기존에 하고 있는 세컨티어의 회사들이 이미 많은 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가지고 갈 만한 경쟁력이 없다는 게 사실은 맞고요. 두 번째, 휴대폰인데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금 엔드 유저의 사용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속된 말로 시체밭이에요. 좋은 종목들도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다. 그렇죠. 비중이 10%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셔서 종목 줄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싼 주식들 많고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가 반토막 난 종목들 되게 많아요. 그런 대형주 위주로, 중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하실 때는 시가총액 적어도 4,000원 이상인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그래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온피플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 비중을 추가해서 좀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가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소중한 자금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감내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샬롬님의 종목으로 봐드릴게요. 동진세미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250원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2만 원도 깨질 것 같은 흐름까지 보여줬다가 2만 원대는 지키고 있는데 거의 반등 없이 꾸준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 보이는 거는 고점이 4만 1,000원대인데 사실 이 종목이 4월 달에 5만 1,000원대에서 쭉 밀려와서 지금 반토막도 더 난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동진세미캠은 3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좋았는데 주가가 밀렸죠. 물론 회사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요인들도 있겠지만 다들 이 실적을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매출액이 3,500억에 영업이익이 600억 나왔어요. 600억 나온 거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잘했어? 라고들 다들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날 딱 보면 동진세미캠 올해 내내 빠졌는데 딱 요 때만 올랐거든요. 요 때만 올랐어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쭈르 밀렸죠. 네. 이유는 동진세미캠은 다들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EUV 공정에 들어가는 감강의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동진세미캠 자회사 중에 동진스웨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노스볼트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실적의 손상 차손을 인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진세미캠이 한때 전기차로도 시장 앵글이 좀 열렸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싹 닫혀버린 거죠. 그리고 국내 상장사 중에 노스볼트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몇 있는데 그 회사들도 그동안 납품했었던 부분 돈도 못 받고요. 네. 뭐 재고도 다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밀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주가는 많이 저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반도체 되게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항상 반도체 시장은 실적이 항상 안 좋을 때 기대감을 품고 주가는 다시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 시기가 내년 3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어떤 국내
반도체 소재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주가는 딱 지지의 영역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밀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항상 존재해요. 특히 이런 동진세미캠 같은 굵직굵직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7배까지 밀려 있어요, 지금. 너무 싸요. 네, 하지만 주가가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1분기가 제일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1분기 시점이 지나고 난부터는 조금은 시장에 어떤 좋은 훈풍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때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동진세미캠 3만 원 부근까지 목표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비중으로만 3만 원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쉬어갑니다.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는데 목요일장 전략 한 번만 짧게 짚어주시죠, 차장님. 지수 수익률은 2024년도가 거의 최악의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 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반대로 지금 여기서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항상 시장은 최악일 때는요, 최악을 반영을 시켜주고요. 되게 좋을 때는 엄청 좋은 걸 반영을 시켜줘요. 네. 지금이 딱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지금은 악재에 민감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호재에 예민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은 얘기가 나오주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분위기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기민하게 반영할 시기점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종목은 어닝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섹터별로는 엔터, 조선, 뷰티 업종들 위주로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장 시장이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이런 마음 빌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